단독단행화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합팬 여러분. 발상의 전 마방 주식이자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7년 4월 15일 토요일 근무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5경주 시작했습니다. 오경주입니다. 일본과 서울보스. 항상 여력이 없어 보이지만 건너경을 앓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걸음을 보인다는 게 대단한 것이요. 설마 천양은 분명히 좋아졌어요. 이 정도 편성을 한다면 충분히 재밌는 수 있죠. 1번 놓고 8번 주죠. 8번, 1번, 10번 세 마리 앞서서 제8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3번 네이트. 8경주입니다. 이번만 드림 좋습니다. 이 마필 자체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 마필이 아닌데 펄성이 걸리면서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5번 추배입니다. 힘이 많이 찬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선성은 잘 만나서 이번 건 출막감을 높아서 5번 2위권 놓고 안쪽 1번, 2번입니다. 5번, 2번, 3번. 지난주에 방송을 한 주 쉬었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안 좋아? 안 좋아? 많이 안 좋아. 상태도 많이 안 좋고. 제가 이제 초반에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집안에 좀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터졌죠, 이렇게. 안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경마를 제가 그 일 때문에 뭐 경마를 등한시하거나 이번 주에 준비를 덜 했거나 뭐 취재를 안 들어갔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까지 취재 들어갔고요. 모든 조교사, 기수도 다 만나고 왔습니다. 좀 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세요. 많이 안 좋으셔서 제가 사실 이번 주에도 방송을 솔직히 좀 쉬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또 그건 또 저를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또 아닌 것 같아서 방송은 찍게 됐습니다. 제가 좀 안 좋죠. 많이 상태가. 꼬라지가 좀 많이 안 좋죠. 이해하시고 또 이해 안 하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죠? 나는 위로를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평상시처럼 그렇게 찍을 겁니다. 잘 될 거고요.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되고 저도 좀 잘 되고 좀 기운이 없어도 저 새끼가 오늘 똥 밟았나 보다 그러고 이해를 좀 해주세요. 넓은 마음으로. 내가 맨날 뭐 하하거리고 호호거린다고 해서 제가 항상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기분이 엇갈릴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방송은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요. 경마도 또 이번 주에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전 이런 때에 제가 좀 비슷해서 더 나더라고요. 좀 뭐라 그럴까요? 차라리 다른 걸 잊기 위해서 몰두를 하면 제가 어저께도 잠을 한 1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밥을 꼴딱 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데 그만큼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나 저 역시 좀 목숨을 걸고 경마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 주 좀 성과가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한테도 그 성과가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얘기도 몇 가지 좀 하고 해드리고 싶은데 좀 기운이 없네. 그냥 이럴 때는 경주에 집중하면서 방송을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대건의 승부처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경주, 4경주, 8경주, 10경주 2, 4, 8, 열 이렇게 4개의 승부처 선정을 해봤고요. 승부경주는 제주경마 4경주, 6경주, 제주는 4경주, 6경주, 서울은 2경주, 4경주, 8경주, 10경주. 특히나 4경주, 오늘 토요일 경마에 가장 자신있게 붙어볼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는 4경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전장이니까 좀 일찍 나오세요. 2경주, 4경주, 8경주, 10경주, 2, 4, 8, 4개 승부처 선정을 해봤고 뭐 해야 되지? 직접 만나봤어 코너 해봐야죠. 오늘도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직접 만나봤어 코너 먼저 시작하면서 오늘 경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자, 오늘 직접 만난 기수들은 많죠. 많은 기수들을 만나고 거의 제가 준비해갔던 모든 기수들을 제가 만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김영근 기수. 약간 비하인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김영근 기수를 만났을 때 김영근 기수가 막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올라가서 빨리 씻고 좀 쉴래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거부했죠. 거부가 맞죠. 뭐 안 한다고 했으면 거부지 뭐. 그걸 갖다가 뭐 내가 뭐가지 끄고 와서 뭐 앉혀놓고 너 왜 인터뷰 안 해? 씨요. 그러면서 욕을 할까? 뭐 그런 건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요즘 문세영 기수도 인터뷰 안 해요. 오늘도 문세영 기수한테 얘기를 했는데 전혀 해줄 의도가 없더라고요. 빨리 저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세영 기수. 싱가포르에 가서 좋은 활동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지금 복승률이 50%가 넘죠. 어마어마합니다. 문세영 기수의 공백을 과연 다른 기수도 얼마만큼 메꿔줄 수 있을까? 또 그런 것도 걱정이 되긴 하지만 간다 하고 안 가니까 또 얄미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게 뭔 상관이야. 문세영 기수가 가든 말든 뭔 상관이야, 솔직히 우리랑. 그죠? 그냥 문세영이가 나오면은 배당 깎아먹는구나 이 생각하면 되는 거지. 어쨌든 김영근 기수가 지난주에 인터뷰를 안 했는데 이번 주에는 간곡히 부탁해야 돼. 우리가 뭐 거기에 대고 뭐 인상 쓰면서 야 인터뷰도 안 해주냐 뭐 이렇게 하기는 못하죠. 간곡히 부탁을 해서 얻어왔습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 우리 김용근 기수가 타는 마필들 중에서 몇 마리 한번 골라봤어요. 뭐 그 외의 마필도 다 듣고 왔는데 그 중에서 몇 마리 골라봤습니다. 자, 상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이에요. 7번마 시스푸마 위너. 이 마필이 의외로 마필이 좀 칼칼한 모습이 있었던 마필인데 성적이 안 나와. 이 떡대가 좀 좋죠. 이 떡대가 좋은 것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오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요?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마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김용근 기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솔직히 시스푸마 위너에 대해서 이 인터뷰를 계속 해왔습니다. 김용근 기수한테. 그 전에 뛸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마다 아직까지는 좀 뭔가 부족한 모습이었다 했었는데 이번엔 좀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뛰어야 될 것 같아서 자기가 한번 직접 조교를 하고 싶어서 마방에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직접 조교를 한번 담당했는데 거기 안에도 비하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조교를 했는데 뭔가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상황을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시스푸마 위너는 모처럼 만에 김용근 기수의 손을 탔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경주에 성과를 낼지. 근데 김용근 기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못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준비를 자기가 원했던 방식의 조교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아요. 어차피 약간은 비인기권의 마필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보여준 능력이 뭐 일치월장한 마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그런 비하인드가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번 경주부터는 시스푸마 위너가 어떻게 뛰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김용근 기수와 얘기를 해봤던 마필은 바로 이 4경주에 출장하는 6번마 슈퍼찬스라는 마필입니다. 뭐 데뷔전 낙승 여세를 이어갔고요. 뭐 지금 이 두 번의 우승을 하고 있는데 승급전을 맞이했죠. 지난번에 슈퍼찬스를 김용근 기수가 뭐라 그랬냐면 원래 출전을 이번 주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딜레이가 되면서 한 주를 미뤄졌어요. 그래서 미뤄져서 그 다음 경기에 나와서 1번 게이트에서 선행으로 이제 성공하면서 여전히 좋은 걸음을 보여줬었죠. 여유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마필 컨디션은 조금 지난주보다는 떨어져 보였지만 뭐 기본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잘 뛸 거다 했는데 여전히 잘 뛰었어요. 수영 조교를 했대요. 좀 날씨가 이제 풀리고 있으니까 수영 조교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성장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뭐 어느 순간에 골마겸이라는 것들이 또 질병에 또 열려있는 성장통을 알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걱정을 했는데 약간은 지난번보다 떨어지는 느낌은 있지만 마필의 기본적인 가락가 워낙에 좋아서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60 슈퍼찬스는 아직까지는 더 보여줄 걸음이 있는 이번 경주에 강력한 우승 후보가 맞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 만나온 마필이 바로 10경주에 출전하는 1등급 경주 1번마 미소왕자입니다. 자, 미소왕자는 뭐 거의 4조의 대표마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공백기를 가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소왕자가 출전을 하면은 뭐 인기 1위로 독식을 할 정도로 최상위군까지 다이렉트로 승급을 했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뭐 호사다마라고 역시나 미소왕자가 마필에게 좀 질병을 좀 앓으면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죠.
공백기 가지고 뭐 늘어났다 나왔다 늘어났다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마필이 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번에도 좀 출전기가 좀 길어졌어요. 예전에 박용규 조교사 옹규형이 얘기하기로 무릎 쪽이라든가 발굽 쪽이 좀 문제가 있어서 많이 좀 아쉬워했었어요. 얘기를 할 때 개인적으로 그랬었는데 회복하면 어느 정도는 예전의 상태가 100%였다고 한다면 뭐 90% 80%에서 경주력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이 한 번 망가졌던 마필들은요 쉽게 대단하지는 못합니다. 그 약점을 가지고 이제 보완을 해서 쓰는 거지 예전에 100%의 컨디션을 100%의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미성왕자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있고 또 이번에 출전주가 좀 길게 가지고 나왔고 또 김용규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100% 컨디션은 아닌 것 같아요. 김용규 기수의 말도 미성왕자가 아직까지는 100% 컨디션이 아니라서 대신 좀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마필 자체가 공백기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1번 게이트라고 해서 미성왕자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많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미성왕자가 경주의 전개 조건은 선행이기 때문에 좋다고 할 수 있는데 마필의 컨디션 자체가 베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거기다 갖다 쳐박는 그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은 과천경마장이 굉장히 주로가 선행을 나가서 4코너까지만 이어지면 거의 꽂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들어와도 뭐 할 말은 없겠지만 굳이 안 좋다는데 굳이 그냥 뭐 베스트가 아니라는데 뭐 그거 갖고 줄 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리고 미성왕자는 예전의 가락구로만 본다면은 우승도 가능한 납치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조금 많이 아쉬움이 남는 박용규 조교사도 그렇고 김용규 씨도 그렇고 이런 나피들이 좀 잘 살아나서 잘 떠주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안 되네요 현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직접 만나고 와서 코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해볼까요? 1경주부터. 자 본예상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서울경마 1경주 출발하겠습니다. 서울경마자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그냥 6등급 경주 9마리 앞에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뭐 없죠 말이. 이거 참 재밌는 얘기인데 7번 마이더스 웨이가 지난번에 잘 탔잖아요. 저도 조금 기대 이상으로 걸음을 보여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마이더스 웨이가 그 전의 경주를 보면 선두권에 가세하고 나서 좀 지구력 부족한 현상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더 있어야겠다 했더니 한 달 만에 나와갖고 너무 잘 뛴 거예요. 그래갖고 1치를 맞았는데 이번에 56kg重量을 보여받았고 김정준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이게 비하인드가 있는데 마이더스 웨이가 우승을 하려고 편성을 상당히 많이 골랐어요. 사실 어떻게든 뭐 마이더스 웨이가 아주 능력마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주 일치월장한 능력마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지 또 2차 가다가 또 승급해버리면 상금도 제대로 못 벌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조교사 박재호 조교사는 상당히 이마표를 편성을 많이 골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경주 분할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 출마트 표장의 분위기가 2등급의 경주가 하나 깨졌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경주가 분할이 되면서 서울경마 토요일 1경주, 그리고 마지막 경주 분할됐죠. 그리고 일요일날 1, 2, 3경주가 다 분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원래 뛰려고 했던 경주 거리라든가 원래 뛰려고 했던 편성에서 못 뛰는 마피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교를 했는데 그러지 못하게 돼버린 거죠.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참고하셔서 그게 아마 변수로 작용할 겁니다. 뭐 저는 내용을 알고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방송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7번 마이더스 웨이는 지난번에 선전 여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편성도 골라서 쓴 거고 또 만나면 김정준 기수도 마피 상태가 상당히 좋다고 해요. 또 부담량이 늘어나긴 했는데 뭐가 있어 말이 없잖아. 뭐 얘 빼고는 뭐 말이 있습니까? 다른 마피들은 뭐 다 하나같이 뭐 별다른 모습들을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7번 마피는 뭐 그냥 강력한 대가리 마피로 오래간만에 김정준 기수 우승하는 모습 볼 것 같아. 김정준 기수 참 착한데 우승할 것 같습니다. 7번 마피는 인정하시면 될 것 같고 1번 초동 레이스는 자꾸 치우쳐요. 애가 안쪽으로 좀 치우치고 펜스를 사랑하는 거죠. 안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주행에서 이렇게 뭔가 좀 더 나오는 걸음보다는 좀 밋밋한 걸음. 근데 뭐 편성은 잘 만나긴 했는데 좀 그렇고. 이번 화이트 펀치는 두 번의 주행 검사를 봅니다. 첫 번째 주행 검사 할 때 12월 16일 경주에서 마필이 좀 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들렸고요. 아직 탄력이 좀 만들지 않았었고
1월 6일 경주에서도 발주는 좀 나아졌는데 탄력이 안 나오는데 채찍동만 하고 여러 개 좀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월달 경주 이후에 거의 3개월 가까이를 이제 출전하지 않고 준비를 했죠. 이시영 조교사도 마필을 잘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을 가지고 조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율한 것만큼 성과가 있는지는 시전을 띄워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 페로비치 기술이라는 기술을 곁으로 기능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 마필이 싹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예 없는 사람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기능을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발전 가능성만 놓고 본다면 괜찮을지 몰라도 주행검사 모습이라든가 뭐 그 안에 공백기도의 모습이 베스트의 모습, 좋은 모습은 아니었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3번 음악대장은 뭐 지난번에 문세영 기술 기능을 시켜서 걸어 한번 뽑아내려고 했다가 개차반 됐죠. 문세영보다 박지청이 더 잘 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차피 그런 유형인 것 같아요. 편성은 잘 만났고 올라오는 만한 마필들 전부 다 신마들이 뭐 주행검사 모습이 좋았던 마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3번 음악대장의 입장에서는 경주의 여건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4번은 드래프트요는 아니고요. 5번 좋은 나들이도 아니고 지구력이 없어요. 결선 전방에서는 부정구보하면서 막 넘어지려고 하고 아직 아닌 것 같고 6공화 뉴 파트너가 뭐 마필 좀 끌죠.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 마필 좀 끌고 선두권에 나갔다가 다시 밀렸다가 또 채찍동만 하니까 다시 올라오고 그러니까 아직은 이렇게 완벽하게 좀 뭐랄까 경주마로서 다듬어지지 않은 어린 티가 있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마필인데 만나보면 뭐 김혜성 교수는 그냥 노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간단하게 해줬지만 편성을 보니까 뭐 허접되게 1순위라서 이 정도라면 뭐 마이더스 웨이가 선행을 가든 뉴파트너가 선행을 가든 선행으로 한번 경주를 이끌 소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안 될 거 없다고 봅니다. 8번 아니고요. 9번 불후의 명곡도 외곽으로 밀려 있는데 이게 조금 냄새가 좀 나요. 워낙에 말이 없으니까 올라갈 만한 마필이 없어서 이 마필까지도 한번 양기수가 못하는 기수가 아닙니다. 생긴 거 보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외국 영화배우 같이 생겼는데 한번 사진 한번 찍어서 아주 보여드리고 싶어. 어쨌든 간에 불후의 명곡이 선두권이 이렇게 능력이 없는 마필들이라고 한다면 어부지리 격으로 한번 취입을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7번 놓고 하겠습니다. 7번 놓고 일단 기본적으로 3번, 6번 두 번의 마필은 가지고 가야겠죠. 주력마권은 어느 쪽을 선정하느냐가 현장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변이 나온다면 9번마 불후의 명곡 쪽에서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7번 놓고 3번, 6번 7번은 뭐 강대가 있다. 강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경마 이경주입니다. 10마리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경주거리 1000m 한대간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가 좀 승부경주를 좀 일찍 잡았어요. 똥마 경주, 똥마. 왜 똥마 경주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뭐 능력이 있다 없다를 아직까지는 구분할 수 있는 마필들이 아닙니다. 뭐 이번 오머 다이아탑도 지난번에 선행 가서 버틴 모습인데, 얘가 뭐 언제 선행 안 갔습니까? 선행 가서 맨날 땅만 파는 마필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마필이고요. 7번 바이칼 전사는 솔직히 저희가 지난번에 많이 기대를 했던 마필이에요, 사실. 기대를 했던 마필인데, 요 마필이 3월 5일날 게이트 1번에서 선행을 주도하고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나서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거밖에 안 되나 말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 마필은 그 경주 이후에, 또 까먹었다, 씨. 특발성 좌경주 근위축. 되게 어렵죠? 요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질병이 뭐냐면, 제가 동문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근육통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원인을 알지 못하는 근육통이 이 질병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근육통이 있는데, 이 원인이 있으면, 뭐, 어디가 뭐, 제조타박상에 생겨서 부딪혀서 그렇다든가, 아니면은 힘줄이 땡겨서 그렇다든가,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알 수 없는 근육통이잖아요. 대상포진처럼. 그것 때문에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오는 그런 근육통 때문에 바이칼 전사가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보고, 물론 이러한 것들이 자연적으로 순치가 돼서 성장하는 마필이니까 더 나아질 수 있긴 한데, 그게 있었다는 부분이 상당히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늘 제가 박상훈 교수 만나고 한참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내용도 있으니까 한대간의 승부처로 잡을 만한 이유가 있겠죠. 7번 바이칼 전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현장에서 8번 동틀 때는 명마의 이름을 이어봤는데, 이 매니페이 새끼예요.
네, 분명히 더 띄워줄 겁니다. 마필의 기본적인 가락구는 되는 마필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행업자 모습 보면 아직 멀었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죠, 말이 흔들리고 고개도 들리고 막판은 또 안쪽으로 기대고 차후의 경주로 놓고 본다면은 분명히 발전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예 쉽게 못 지우고요. 제가 지금 언급을 해드렸던 이 5번, 뭐 7번, 8번 그리고 뭐 문세영 기자가 기존한 3번 스페셜 퀸까지 이런 마필이 세트로 한번 팔려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안에서 경주가 끝이 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한대건의 결론은 이 마필을 제외한 다른 마필이 분명히 이번 경주에 이 경주의 포인트에 키를 쥐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이경주가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인데요.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인기권의 마필들보다는 약간의 여러분들 눈에는 많이 벗어나 있는 어떤 한 마리의 마필이 한대건의 가슴에 제대로 꽂혀있기 때문에 제가 또 뭐 직접 만나서 확인도 했고요. 이 마필에 대해서는 평가가 어떤 것인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대건 현장에서 필 꽂히면 그 마필 놓고 한번 승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이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첫 번째 메인 승부처인 만큼 깔끔한 적중으로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대건 착실히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녔고요. 열심히 듣고 왔고 열심히 복귀하고 조교보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상견입니다. 경주월이 1311날이 RPD 출전했고요. 뭐 딱 부러지는 능력마가 없죠. 네, 솔직히 현상상으로 본다면 현 굴에서 기복형들 그러니까 어떠한 나필이 배당판에다 팔려도 저기 저렇게 심하게 팔려 그럼 대가리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경주예요. 그 마필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인기 1, 2로 팔리는 마필들이 충분히 풀어질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냥 다들 비슷비슷한데 얘도 될 것 같고 쟤도 될 것 같고 그러한 느낌의 경주 유형이라는 거예요. 딱 부러지는 축도 없고. 제가 이번 경주에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마필은 바로 일본과 슈퍼트릭입니다. 뭐 능력만은 아니죠, 사실. 제가 이 마필을 지난번에도 풀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2월 11일 날 입상을 하면서 3월 11일 날 역시나 양기수 인기마로 대두가 됐습니다. 인기마로 팔렸는데 9번 게이트를 아예 극복을 하지 못했었죠. 선유권의 가담도 하지 못하고 워낙에 늦추게 올라온 마필들에게 철저하게 깨지는 모습을 보여서 네가 그렇지 뭐 별 능력도 없는 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 이번 경기 상황이 틀립니다. 자, 1번 게이트의 이점을 가지고 있고 발이 빠르다고 볼 수 있는 마필들이 전부 다 외곽으로 몰려있다면 1번 게이트의 이점인 슈퍼트릭의 작전은 뭘까요? 저는 선행이라고 봅니다. 무조건 이 마필은 선행을 나서서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능력마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게 최적으로 전개의 조건을 가져가시는 경주가 이번 경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게이트가 안쪽 조건이니까 1번과 슈퍼트릭이 선행을 실수한다면 다른 늦게 올라오는 마필들의 결정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슈퍼트릭은 충막감으로까지 한번 고민해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골든미사일은 지난번에 인기 3위로 팔릴 때 좀 기대를 해봤는데 역시 아직은 멀었어요. 아직은 안 되는 모습이고요. 3번 안 되고 3번 창영 매번 그렇죠. 뭐 발주한 이후에 좀 밀리는 경향이 있고 인코스 파고 들면 올라오는 건데 그 마필의 결정력 자체가 매번 그런 것 같습니다. 왜 16전 동안에 단 한 번도 입상하지 못했나 생각해보면 이 마필의 능력도 좋다고 볼 수는 없죠. 오마 고센 하정훈 기수는 이 고센을 조교하고 나서 2월 11일 때 경주 때부터죠. 3월 18일 경주 마찬가지고 조교 때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걸음발도 있고 제가 이거 지난번에 승부했다가 깨졌는데 저는 안 될 거 없다고 봅니다. 편성의 약체들을 만났고 상당히 부드러웠습니다. 자세가 낮게 깔리면서 발뻗음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빨리 승급해야죠. 이 마필도 상금 벌고 승급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마 고세 당연히 관심을 갖고 싶고요. 6공화 3도 통일은 박재호 조교사가 지난번에 좀 나아졌다고 하더니 정말 나아졌어요. 선유권에 가담을 해서 버티는 모습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날 경주에서 솔직히 위노블랙에 3도 통일이 들어왔으면 그냥 항구라 끝나는 거였는데 어쨌든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오늘 성격처 기술을 만나보니까 사코너에서 힘을 한번 팍 쓰면 약간 힘을 좀 못 쓰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컨디션을 회복을 했고 걸음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고 7번마 시스푸마 위너는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두 번 말할 필요는 없겠죠. 편성으로 뭐 안 될 것도 없죠.
처음으로 김용구 이수의 손을 탔기 때문에 다만 100%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뭔가가 더 양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양념을 못 쳤다는 게 아마 이영하필의 발목을 잡을 소지가 있지 않나. 8번 옵티멈 루디가 지난번에 인기만으로 팔리고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원래 그런 마필입니다. 예, 큰 능력을 가진 마필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꾸역꾸역 직선에서 한 발을 쓰는 마필인데 편성은 잘 만났네요. 뭐 안 될 거 없다고 보여주고 9번, 10번은 다 별거 없고요. 실용과 니레바다. 지난번에 이제 비하인드를 말씀을 드리면은 김동수 기수가 니레바다를 조교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아직까지 현등급에 있는지 모르겠다. 올라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타보니까 알게 된 거죠. 조교 때의 모습은 너무 좋은데 실전에서 걸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탔죠. 솔직히 김동수 기수가 잘 탔고 잘 타서 사찰을 한 건데 이번에도 역시나 조교를 마쳤고요. 뭐 편성으로 본다면은 배당을 날 수 있는 마피기 때문에 아예 무시 못하겠는데 영화필도 마찬가지예요. 차영과 19점을 치면서 왜 한 번에 입상을 이겨내지 못했나라고 본다면 영화필이 지금 편성을 잘 만났기 때문에 강공을 나서겠지만 과신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상경주는 일본 슈퍼 트릭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요. 뭐 5번, 6번, 7번, 8번, 뭐 11번까지 좀 넓게 보면 이런데 이렇게 뭐 다 공략해서는 뭐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저는 1번을 놓고 5번, 6번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뭐 7번, 8번, 11번 이 세 마리의 앞필 중에서는 뭐 한두 마리 정도 압축하는 막권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1번 놓고 공략하겠습니다. 1번 놓고 5번, 6번. 근데 솔직히 1번이 깨져도 할 말이 없는 경주예요. 그 정도로 정말 도토리 키재기처럼 똑같은 마필들, 큰 능력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마필들의 접전이니까 조금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 먼저 4경주입니다. 11마리 마필이 출전했고요.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5경주 시작했습니다. 5경주입니다. 일본과 서울보트. 항상 여력이 없어 보이지만 건너경을 앓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걸음을 보인다는 게 대단한 것이요. 설마 천양은 분명히 좋아졌어요. 이 정도 편성을 한다면 충분히 재밌는 수 있죠. 1번 놓고 8번 드려. 8번, 1번, 10번 세 마리 앞서 제8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3번 네이트 8경주입니다. 이번만 드림 좋습니다. 이 마필 자체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 마필이 아닌데 펄성이 걸리면서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5번 추배입니다. 힘이 많이 찬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편성은 잘 만나서 이번 건 천막감을 놓고 2위권 5번 놓고 안쪽 1번, 2번 2번입니다. 5번, 2번, 3번 일단은 뭐 압도적인 뭐 충마감이 있죠.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정말 슈퍼 찬스입니다. 데뷔전 2차 3월 19일 경주 안쪽 게이트, 일본 게이트에서 우승. 자, 이번에는 또 경주를 1300으로 단계적으로 공사치 늘리고 있죠. 1000m, 1600m, 1300m. 뭐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승을 목표로 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상대도 상당히 만만하게 만났고. 그래서 제가 이걸 승부 경주로 삼았는데 전 6번 슈퍼 찬스를 놓고서 승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눈에 빤히 보이시는 인기 1, 2위권의 마필 중에 한 마리는 제가 삭제를 하고 지우고 승부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승부처로 삼았고요. 어차피 뭐 쌍대가리 서 있기 때문에 높은 배당 안 나와요. 뭐 여러분들 20배, 30배짜리 놓이신다면 제 이거 사경주 들으실 필요 없어요. 저는 10배 안쪽 배당에서 한방 승부 막권을 공략할 생각입니다. 현장에서 배당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배당만 한번 주시해 보겠고요. 이러한 경주를 가지고 여러분들 썰렉을 풀어갖고 고배당 나온다, 배당 나오니까 같이 먹자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개새끼지. 근데 제가 항상 눈에 말씀을 드리지만 고배당을 공략할 땐 고배당을 공략을 합니다. 하지만 저배당이지만은 알짜배기 그리고 인기 1, 2위권에서 2, 3위권에서 한 마리를 걷어내고 승부를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환수의 조건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거죠. 여러 구멍석을 파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이번 4경주 한다는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깔끔하고 멋있게 그리고 맛있게 접종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마 5경주입니다. 경주로 1000m 혼합 4단급 경주고요. 12마리 앞에 출전했어요. 일단 뭐 괜찮은 마필들이 꽤 있어요. 자, 선행은 누굴까요? 3만 부익한과 3만 에마비사. 두 마필들 선발력이 상당히 빠르죠. 또 앞만 보고 뛰는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선행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이런 식인 거죠. 선행을 무조건 가야지만 뛰는 마필이고. 그 중에 3만 에마비상은 선행을 가도 매번 걸어가는 마필인데 게이트의 조건이 3만 부익한에 비해서 밀려있죠.
또 김태형 기수의 V카는 감량까지 가지고 있고 순발력 결국은 발주기 이탈에 누가 빠르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4번마 MR 이상이 선행을 받아내고 3번마 V칸이 따라가는 전개한다면 V칸은 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의 조건으로만 보면 그런데 최근에 보여준 걸음만 놓고 본다면 3번마 MR 이상은 항상 지그러 부족한 상황을 보였었고요. 3번마 V칸은 지금 최근 경주 나날이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 3번과 V칸이 안쪽 게이트 이점으로 한다면 선행을 성공한다는 것에 한 표를 더 던져주고 싶고요. 1번과 성부로 오름은 나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게이트 안쪽 조건이기 때문에 2변 정도는 꺾어볼 수 있을 것 같고 2번과 투데이 위너는 57kg의 중량. 문세영 기수가 좋은 호흡을 보이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세영 기수는 이 마필을 선행보다는 추위권에서 참관발을 쓰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마필의 특징을 워낙에 잘 알고 있는 이 문세영 기수이기 때문에 이 마필을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될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데이 위너가 지난번 경기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탔던 김동수 기수하고는 좀 김동수가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마필의 각질을 잘 모르고 탔기 때문에 워낙에 잘 알고 있는 문세영 기수라고 한다면 투데이 위너가 조금 더 나아진 속도도 가능해 보인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투데이 위너도 썩 좋은 마필은 사실 아니죠. 제가 이번 경제 충무학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마필은 바로 6번과 동방의 기억입니다. 이게 10만대 데뷔전을 치른 마필이에요. 3월 17일에 칼슨 기수가 주행검사 받을 때 보면 시중 놀고 오죠. 여유있게 왔던 모습이고 3월 31일 날 연습 주행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발주가 두 번 다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자꾸 고개를 치고 친다든가 부딪힌다든가 그러니까 발주기 이탈이 안 좋은 거죠. 근데 워낙에 중속이 좋으니까 그 손쉽게 그걸 따라잡는 모습을 보여줘서 발주 늦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언급을 해드렸던 V칸이라든가 이번마 투데이 위너 이러한 마필들은 좀 이렇게 습관이죠. 선행을 가서 꽂히는 마필과 창관발을 타야 되는 마필. 그리고 이 두 마리의 마필들이 경주력 자체가 아주 월등하지가 않기 때문에 6번과 동방의 기억이 비록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긴 하지만 발전하는 수만 놓고 본다면 전 동방의 기억에게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6번과 동방의 기억은 이번 과감하게 한번 충막감으로 누리고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9번 트리커는 마방에서는 매번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사실. 이렇게 성적은 완전 개바닥이지만 참 지난번에 12번 게이트 또다시 12번 게이트 선두권에 좀 가담을 시켜놓으면 뜰 것 같은데 게이트 조건이 계속 안 좋아져서 이번 경주 역시나 게이트 조건이 좀 안 좋죠. 근데 이 트리커란 마필은 반드시 기억해 놓으십시오. 평가들이 다 좀 좋은 마필입니다. 마방에서도 그렇고 타봤던 기수들도 이 마필 자체가 조결해보면 의외로 힘이 차 있다고 해요. 관심 좀 가져보시고. 다른 마필 크게 누려던 게 없네. 이번 오경주는요, 물론 이제 V칸, 3마 V칸을 놓고 하셔도 되고, 이번 투데이 위너를 놓고 하셔도 제가 굳이 가서 여러분들한테 사인펜 뺐으면서 이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끝이 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두 마리, 투데이 위너와 V칸이 가지고 있는 습성만을 가지고 승부하는 마필이라면 다방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6번과 동방의 기억이 조금 더 투자할 만한 가치가 높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고요. 그래서 이번 오경주는 저는 6번마 동방의 기억을 충막감으로 놓고 한번 승부를 해보겠습니다. 3번마 V칸 6번 놓고 3번 맞고 그리고 6번을 놓고 1번, 2번 두 마리 앞필만 살짝쿵 가져보겠습니다. 배당권은 9번 트리커인데 트리커는 이번 경주까지만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겠고요. 6번을 놓고 한다고 해도 환수는 충분히 나옵니다. 6번 놓고 6번 놓고 3번 줄여 6번 놓고 1번, 2번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1마리 아피들이 출전을 했고요. 없어요, 말이. 이 8번 라이징 퓨처가 지난번에 선전을 했는데 부담 중량이 57kg예요. 너무 좀 무거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쩔 수 없죠. 56kg 달고도 우승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1kg 차이인데 이겨내겠죠. 8번 라이징 퓨처는 능력이 만들어준 우승 후보가 아니라 편성이 만들어준 우승 후보이기 때문에 8번 라이징 퓨처는 놓고 하고 싶고요. 1번 골드 패션 한번 노려봤다가 개쪽을 당했기 때문에 한참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2번 드프른 코코는 선행하냐면 답이 없는데 선행을 가도 쉽게 갈 수 없고 편성이 조금 드프른 코코는 지구력이 부족하니까 만만치 않아 보이고 비욘드 리미트는 정말 여러 번 애먹이네요 진짜. 편성은 정말 해볼 만한데 이게 안 붙어요 말이. 그리고 직선에서 날라오고 미치고 팔자 뛰겠네.
좀 아쉬운 마필이고요. 4번마 프라잉골드. 조교보 15조 조교보 형님이 조금 살아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프라잉골드는 그래도 15조에서는 마방의 이름값을 했던 마필이죠. 정상 출전 주기가 돌아왔고 또 안쪽 게이트 이점이라고 한다면 지난번에 실번 게이트에서 무리한 전개를 했었죠. 선두권 가담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주만큼은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번 6번 변화 없고 7번 카리스마 키는 이하나 개수가 지난번에 잘 탔는데 꽤 올라오는 걸음을 보이긴 했는데 약간의 좀 어부지리를 노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이비전. 제가 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문세영 기수가 참 문세영 기수를 많이 태우고 싶어하는 조교사들이 많습니다. 어느 누가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직접 조교를 할 수 있는 한계량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필은 조교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탄 건데 예전의 걸음만 본다면 견뎌력이 있지만 선행이 아니기 때문에 좀 깜깜합니다. 실버레이키도 맨날 그렇고 대개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 6경주는 저는 8번마 라이징 퓨처를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는데 일단은 3번 프라잉 골드 그리고 7번마 카리스마 킨 뭐 3번 비욘드 리미트 그리고 9번마 마이비전까지 뭐 이렇게 4마리 앞에들 말씀을 드리지만 8번 놓고 4번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번 놓고 하겠습니다. 8번 놓고 4번 그리고 8번 놓고 3번 7번 9번 말씀드리면서 6경주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마 7경주입니다. 11마리 앞에 출연했고요. 뭐가 있나요? 나스카 프리즈가 있죠. 네. 자꾸 송몽일 조교사 죽는 소리 하던데. 압도적이죠. 송몽일 조교사 지금 조교사 다승분 1위고 거의 뭐 지금 오늘 상반기 굉장한 마방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스카 프리즈도 데뷔 후 2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마필의 걸음 자체가 뭔가 좀 삐끗삐끗한 모습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 천왕벌과 조계산 마신차가 크지 않았었고, 자, 이번에는 1400m 첫 도전입니다. 외곽으로 밀린 상태고, 계속적으로 1번 게이트, 2월 4일 경기는 1300m 외곽 게이트였지만 편성이 약했었고.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이 송몽기 조교사는 아직 어린 티가 좀 많이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린 티 때문에 좀 내심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국내산 마필 혼합군에 썼는데, 편성은 상당히 약해서 뭐 7번 챔피언 킹을 제외하고는 다 해볼 만한 상대 아니겠습니까? 버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축막감으로는 이 나스카 프리츠가 약간 좀 불안한 구석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릴게요. 이번 키마는 예전의 컨디션을 회복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동환 기수가 근데 이 키마가 예전에 입상할 때의 모습만 보여준다면은 뭐 견적이 없는 건 아니지만 1400하고 좀 잘 어울리는 마필인데 그죠? 1400하고 어울리는 마필은 4번만 이글삭스가 훨씬 더 낫죠. 선두권의 전개도 가능하고 최근의 경주 걸음을 보면은 뭔가 좀 결정적으로 끌어내지 못하는 느낌?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뭐 편성으로 본다면은 도전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6번과 당대골짝은 지난번에 선행으로 이수라는 모습을 보였지만 개쓰레기입니다. 선행을 가지도 못할 뿐더러 선행으로 못 가면은 지멋대로 뜨는 능력이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당대골짝이라는 마필을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참 저하고 사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하고 사대도 안 맞지만 이 마필 자체의 능력이 정말 크지 않지 않나. 지난번에 선행으로 경주가 정말 잘 풀린 겁니다. 뭐 그건 이현정 기술을 칭찬할 수 있는 거고요. 마방에서도 이현정 기술에게 상을 줘야죠, 이런 거는. 근데 지금 승급전에 선행을 나설 수 있다면 좋겠는데 7번 챔피언 킹의 입장에서도 선행이 좀 더 편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대 걸작 같은 거는 껌처럼 밟고 넘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당대 걸작은 선행을 나설 수조차 없기 때문에 빨리 지우시는 게 좋습니다. 사인펜 대치고 엑스하시면 될 것 같고요. 7번만 챔피언 킹은 여전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골마감 때문에 고생하고 마필을 좀 악벽 때문에 고생해서 열심히 만들어 놓으면 마필이 될 때쯤 되면 문세영 기수가 홀라당 올라타서 우승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마필이 우승을 계속할 수 있으면 또 탑니다. 근데 그 마필이 한번 타보고 느낌 안 좋으면 안 탑니다. 이게 문세영 기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짓거리죠. 그만큼 마방의 인지도도 그렇고 문세영 기수라는 인기 기수가 마필을 선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챔피언 킹은 지난번에 경주력이 상당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골마감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뭐 마음 편하게 오지 않을까? 1400이라고 하더라도 챔피언 킹은 상대가 워낙 약하니까. 에이스 재판은 마방을 이적했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고 고마 월드마크도 선행감을 한번 꽂힐 것 같은데 선행을 나갈 수 있는 편성이 아니죠. 7번 챔피언 킹이 나갈 수가 있어서
약간은 좀 찝찝한 느낌? 근데 이번 7경주는 7번과 챔피언 킹을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7번과 챔피언 킹 어차피 인기 1위만으로 팔리는 마필인데 7번을 놓고 4번과 11번 이 두 마리 중에서 뭐 주력 막번을 선정을 해볼 생각이고요. 현장에 가서 한번 결정을 해볼게요. 라스카 프리스는 제가 하도 칭찬을 많이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 송문기 조교사님이 아직 어리다 그러니까 저가에 거기 휩싸이는 것 같아요. 현장 가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고요. 2번과 키마 정도만 복권 결선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6번 당나귀자 지우고요. 7번 놓고 4번, 11번 중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8경주입니다. 11마리 한필이 출전했고요. 한대건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700m. 세 번째 메인 승부처인데, 뭐, 눈에 보이는 마필들이 몇 마리가 있죠? 뭐, 2번만 조교상, 3번만 에버 A1, 3번 비키라, 5번만 용두산, 뭐, 9번 강철시대, 10번 천왕별, 11번 라운로키. 이러한 마필들이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경주고, 조교사의 입장에서는 이 마필은 반드시 선행을 가야지만 더 뜰 것 같다라는 조교사도 있고, 또 지금의 상태가 너무 좋다. 이러한 조교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수들의 생각은 또 뭐 어떨까요? 기수들의 생각도 제가 철저하게 다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걱정 없을 수는 없습니다. 마필의 능력도 알고 있고, 조교사나 기수들의 생각을 다 조합을 해보니까, 이렇게 끝이 날 수 있겠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렸었고요. 지금 현재의 상태가 매우 좋은 마필. 그리고 반드시 선행을 추구해야 될 마필. 그리고 어느 때는 뛰고 어느 때는 안 뛰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마필.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번 경주를 공략할 수 있는 경주고요. 자, 한대건이가 그러한 내용들을 철저하게 잡아놨고 분석해놨으니까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자, 이번 8경주 적중으로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9경주입니다. 1900m고요. 열등한 앞에들 출전을 했어요. 얘는 좀 고민을 했어, 사실. 근데 고민해봤자 3마리야. 1번만 돌콩, 2번만 반야동에, 8번만 왕해대로. 난 좀 깜짝 놀랐네. 반야동행이 이렇게 잘 뛰지 몰랐네. 7조에 있을 때와 마방에 이적했을 때와의 경주력이 많이 틀리죠. 발주도 좀 느린 모습이었었는데 발주도 좋아졌고 직선에서 걸으면 놀라울 정도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변화했지? 자, 1700m를 도전하고 있지만 이 마필은 1700m도 또 경험을 해왔던 마필입니다. 뭐 지금의 상승세가 이게 박어른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300승을 했는데 1번 돌콩, 뭐 8번 왕해대로 이 마필이 전부 다 추이평에서 한 발을 쓰는 마필이기 때문에 반야동은 어떻게 선유권에서 한 발을 쓸 수 있어서 조건상으로 하나의 좋다고 저는 봅니다. 축막감은 높까 지금 승부전이지만 그런 생각 들고요. 1번 돌콩은 문세영 기수가 좀 무리한 전개를 하다 보니까 뭐 아쉬움을 남겼는데 뭐 한 번은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워낙에 능력이 좋은 마필이고 창고 탔을 때 한 발이 더 나오는 마필이니까 페로비치가 아마 문세영이 탕꼬라지를 봤을 거예요. 두 번 실수는 하지 않겠죠. 돌콩은 참고 한 발에 주는 마필이고 능력도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1번 마필은 축막감이고 뭐 3번, 4번, 5번 안 되고 6번 안 되고 6번은 강급됐는데 안 되고요. 7번 나이다우 온더타운은 딱 그 정도 뭐 그 이상의 걸음은 없는 것 같고 8번 왕해대로가 정말 멋있죠. 이 문세영이를 만나면서 황골 탈퇴를 한 것 같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발주한 이후에 그냥 개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 세워라 되거라 하면서 그리고 막판 한 발을 살리는데 정말 놀라워요. 부담량이 플러스 4kg 올라가는 바람에 무거워졌기 때문에 등짐이 좀 걱정은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수성을 보면 정말 이 마필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9번, 10번, 11번 그렇고요. 12번 똑똑노 장군은 혼합군 경주 왔는데 글쎄요. 아직까지는 D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봅니다. 자, 이번 9경주는요. 저는 1번 돌콩을 놓고 한 번 더 죽겠습니다. 만약에 돌콩이 안 들어온다면 죽겠죠. 전 지난번에 돌콩의 문세영 기술을 보고 나서 이렇게 무리하게 타지 마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페로비치가 노련하게 탈 겁니다. 자, 1번 놓고 2번, 8번 두 마리 안에서 끝내겠습니다. 다른 건 없어. 자꾸 이런 거는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어. 1번 놓고 2번, 8번. 오늘 내가 경마를 너무 쉽게 풀어주나? 근데 그래야 경주가. 뭐 5주 경마 하잖아요. 이번 주에. 한 주가 4월달에 5주다 보니까 말을 쓰기가 참 그래요. 예. 자원이 많이 없는 집에서는 조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 주에 쓰고 다음 주에 또 떨어지면 참 근데 이번 주는 좀 그래. 솔직히 말해서. 자, 10경주입니다. 경주가 1800m 1등급 경주고요. 한대건의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열동안의 앞에 출전했고
제가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일본 미소왕자. 저는 미소왕자는 배팅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거는 제외를 시킬 생각이고요. 다른 마필들 중에서 선정을 해볼 생각인데, 눈에 보이는 마필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마필도 있고, 또 숨겨져 있는 마필도 있고, 제가 이번 경주에 좀 관심을 갖는 마필은 숨겨져 있는 마필입니다. 과연 1등급의 마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1등급에 똥말이 없습니다. 어찌해서 1등급에 올라와서도 1등급에서 똥말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1등급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인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 매번 1등하는 놈들이 1등하면은 자기들은 상금 언제 보겠습니까? 그죠? 편성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또 편성이 왔을 때 제대로 뽑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마필들이 1등급의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들을 변화를 좀 감지해 놓으면 분명히 저희들의 호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경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10경주가 바로 그 경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고요. 자, 한대원이가 마지막으로 승부를 하는 승부 경주입니다. 이번 10경주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한대원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1400m 8마리 아피드. 뭐 비교적 단촐하죠.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할이 됐을 거예요, 이게 아마. 일본 동천의 가이는 지난번에 늦바라고 좀 아쉬움이 있었죠. 선행을 못 가면은 불안할 것이다 했는데, 여지없네요. 선행을 못 가니까는 뭐, 발주가 들렸었죠. 뭐, 2번 실수하는 김영건 기수니까. 근데 얘가 지금 최근 경주 모습을 보면 자꾸 좀 걸음이 좀 무뎌져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뭐 단독 선행이니까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크레이디는 아직은 회복세가 아닌 것 같고 3번 덕사모 이게 은근히 많이 살아났어요. 선입고에 따라가면서 전개를 가져가야 되는데 오히려 칼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무시 못하겠고 5번 최고비슬은 뭐 말이 무섭습니까? 기수가 무섭지. 최고비슬이란 마필은 원체 안쪽으로 기대는 마필이어서 유일하게 이 마필 잘 타는 기수가 하나 있죠. 이상혁 기수. 이상혁 기수하고 이 마필도 호흡이 상당히 잘 맞습니다. 이상혁 교수가 지금 돌아왔는데 조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사이법 위반 뭐 어쩌고 했는데 결국 무혐의 판정 받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제가 뭐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나오면 얘가 말씀드리면 되는 것 같고 이 최고비슬은 무조건 안쪽으로 기대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가서 안쪽으로 기대는 걸 감안하고 밀어 제끼어야 되는데 동천의 가이가 선행이 돼서 아무리 문세인을 하더라도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문세인 교수가 괜히 조교했겠습니까? 제일만 하니까 조교했겠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마필이 복귀가 안 나오고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문세영에 조교하고 타면은 일단 겁이 납니다. 6번 인소와일드가 지난번 1200m 전개를 좀 잘못 풀어가면서 졸전 아닌 졸전을 펼쳤지만 끝걸음은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이었었고 동천의 가이가 분명히 능력은 있는 마필인데 1400m에서 약간 지구력 현상을 부족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뭐 선행만 잡으러 가려면은 이러한 경기 편성하는 게 없죠. 8마리밖에 출전하지 않고 어느 정도 직선주로 들어오기 전에 거리의 한계를 만들어 놓고 뛰는 성적철 기수이기 때문에 전 6번 인투 더 와일드는 이번 경주 충막감을 한번 더 공략해 보고 싶습니다. 7번 노던오제는 동천의 가이와 함께 선행 싸움을 펼쳐야 되는데 선행을 실패할 소지가 높아서 선행이라고 한다면은 버틸 수 있습니다. 옆에 최근 끈끈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이라고 한다면 버틸 수 있어서 동천의 가이가 1번 게이트만 아니라면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게이트가 조건이 밀려있는 게 아쉬움이 있네요. 자, 이번 11경주는요, 6번마 인투 더 와이드를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마 동천의 가이, 그리고 3번마 덕사모, 5번마 최고비슬. 이 세 마필 안에서 한번 결정을 해볼 생각이고요. 저 역시 6번의 1번 막권이 우선 막권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배당이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마지막 경주, 대도 않는 마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1번 동천의 가이의 선행을 한번 믿어보고 싶다. 6번, 1번 막권을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6번을 놓고 3번, 5번 두 마리 필은 방어하는 쪽으로 현장까지도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현장 컨디션 보고 최종적으로 점검한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4월 15일 토요일 경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전이 말씀드린 정리할게요. 2경주, 4경주, 8경주, 10경주 2, 4, 8, 열 이렇게 4개의 승부처고요. 4경주가 한대원의 초특급 더버가 다버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주용마는 4경주, 6경주 승부전으로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일요일 경마 많은 시청자 드리겠고요. 일요일 경마 역시 착실하게 준비해서 방송 찍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